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 후보자, 구의역 김군 관련 발언 등 그간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퇴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엄호에 나서면서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원들의 질의에 앞서서 변 후보자 그동안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피해자 김군과 그 가족들에게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특히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네, 변창흠 후보자, 여러 회의석상에서 했던 발언이 지금 속속 공개가 되면서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국민들로부터 좀 비난의 시선을 받고 있는 발언, 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어떤 그 인사청문회 본격 질의 이전부터 사과를 했고 그야말로 바짝 엎드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아무래도 이 사안이 가장 위중하다고 본 것이겠죠? 예, 야당에서는 그 사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변창흠 후보자의 발언 분명히 잘못됐어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회의석상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말이라 하더라도 지금 김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걸 마치 그 김군의 잘못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는 어떤 말로도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정말 끝까지 유가족들이 정말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도 느끼는 부분도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은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오늘 사과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계속돼야 한다고 저는 봐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족이나 피해자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 다만 이 문제가 그러면 이제 실언이고 어쨌든 잘못된 발언이긴 하지만 국토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연관까지도 듣지 않을 만큼의 그런 위중한 문제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 접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야당은 아마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사과해야 되고 잘못된 발언이 맞고요. 또 본인이 사과를 정말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저는 계속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야당은 이게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어요. 이런 분이 과연 국토부 장관을 하면서 제대로 어려운 분들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 말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아닙니까? 평상시 좀 조심하셨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들 조심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저는 반성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 정책적인 질문도 좀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 정책을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하는 부분도 면밀히 따져서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만두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정책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느냐가 결국은 이게 여론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창흠 후보자의 김군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이 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에 대한 보관이라던가 이런 생각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기도 했는데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갔는데 회의장에서 이 희생자인 김군 어머니의 육성을 직접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회의장이 순간 좀 숙연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 서울 메트로가 김군에게 책임을 돌렸고 이 부분 때문에 김군 어머니가 이렇게 좀 우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장평론가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구의역 김군의 동료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 이제 교통공사 노조를 직접 찾아가려고 연락을 취했다가 사과 방문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노조분들이 변창흠 후보자에게 유족을 찾아가서 부담 주지 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달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다른 이제 산재 관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본인에게 사실 이 구의역 김군과 관련된 발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족인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 청문회장에 나오게 되자 네. 상당히 당황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이게 단순히 구의역 김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이 구의역 김군 유족분들의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전반적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이 변 후보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이 사석에서 누가 몰래 녹음을 한 게 아니고요. 이를테면 뭐 변창흠 후보자가 술자리에서 실언을 한 것을 누가 제보한 게 아닙니다. 엄연히 공식 회의석상에서 회의록이 기록에 남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할 정도면 평소 인식이 어땠는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토부 장관이 되면 단순히 주택 공급 정책만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국토나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토지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사회 약자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어떻게 보면 멸시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뿌리 깊게 가지고 있는 분이 국토부 장관이 되었을 때 과연 이제 공공임대주택 들어가야 되는 거주 약자들,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이 변창흠 후보자가 주도해서 펼치는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라서요. 변창흠 후보자는 사퇴를 하고 장관직 수행과 무관하게 우선 구의역 김군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계속해서 빌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근데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장관을 하겠다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장관 되기 위해서 사과하는 걸로밖에 안 보일 뿐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변창흠 후보자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면 위험노동 같은 것들을 근절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공감한다 등등 계속해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속죄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이것만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일감 몰아주기라는 그런 피켓을 들기도 했고요. 장관보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항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인데 여러 가지 SH나 LH 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들을 채용하거나 관련된 단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 평론가님께서는 전적으로 지금 동의하시는 거죠? 네, 물론 의혹 단계입니다만 이분이 이제 SH나 LH로 사장으로 근무할 때 1급 이상 고위직 채용, 외부 채용이 사실은 LH나 SH에서 전례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변창흠 사장이 임명되고 나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취지로 공개 채용의 문이 상당히 많이 열렸는데요. 1급 이상이 9명이 이제 취직이 되었어요. 임명이 되었는데 그중에 5명이 변창흠 후보자와 같은 대학 출신 또는 같은 대학원 출신입니다. 물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합니다만 누가 보더라도 9명 중에 5명이 변창흠 후보자와 학맥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아니, 대한민국의 주택 전문가 그 학교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이해하기 힘든 뭔가 이 지인들 학맥으로 엮인 사람들을 끌어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혹, 오해 소지가 다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장으로 있으면서 여러 외부 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보통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인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외부 시민단체나 연구기관이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울러 가족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딸의 인턴 경력이 잘못된 건 아니냐, 부모 특혜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의혹이 많은 장관 후보자도 저는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 이후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본인의 말부터 그동안의 실적, 행적까지 모두 다 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를 굳이 임명해야 될 시급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여당이나 청와대가 협치를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이번에 차관도 오늘 대거 많이 임명을 했고요. 장관들도 이제 전해철 장관 후보자부터 복지부까지 많이 바꿉니다. 적어도 변창흠 후보자 정도는 낙마시키는 것이 그래도 협치에 대한 여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사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잦은 사퇴 또는 지명 철회 이 정도까지 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막말 논란을 제외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 변창흠 후보자는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라면서 그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가장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어떤 것이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막말 사안이 가장 저는 큰 사안이라고 네. 보여지고요. 그 말이 어떻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할 거라고 저는 네. 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지인 채용 의혹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자녀 문제는 네. 크게 이제 물론 그 의혹이긴 하지만 의혹으로 나와 있고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그때 제출했던 고등학교, 대학교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입학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인턴처럼 돈을 받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봉사하는 차원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인 채용 의혹도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이게 그냥 그렇게 한 적이 없고 절차에 따라 했는데 그게 우연히 이제 같이 근무하고 또 예전에 있었던 대학원에 후배가 들어온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여기에 불만을 품고서 이걸 제기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제기가 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인 채용 문제 그리고 이제 막말 파동 이 두 네.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저는 이제 오늘 뭐 사과를 여러 번 했고 또 저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본인이 정책을 만약에 뭐 우여곡절거리 장관이 임명이 된다면 진짜 본인이 반성 열심히 하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토정책도 또는 뭐 주택정책도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말 상세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 위해서 일하는 정책들을 많이 내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야당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장 크게 문제를 삼으면서 지금 계속 사퇴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볼 때 분위기상으로 민주당이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지금 현재는. 다만 이게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특히 이 막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제가 뭐 여러 번 제가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을 아무리 네. 잘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성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장관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날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변창흠 후보자 통과할 수 있을까요? 가장 그 잣대가 되는 부분, 정의당이 데스노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당이 이 후보자 안 된다라고 반대하게 되면은 통과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의 입장은 일단 굉장히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당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의당이 반대하게 된다면 이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통과시키기엔 너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부담이 크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정의당이 물론 민주당 같은 당은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약자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되면서 일정 부분 좀 우클릭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법 제정할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도 자꾸 네. 미루잖아요, 뒤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의당은 그 부분을 강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정말 사퇴까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은 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사퇴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정의당이 어떤 입장을 낼지 모르겠는데 정의당의 입장이 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정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과연 이번에 교체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한번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종호 후보자, 하지만 결국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는데 시세 차익을 거둔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창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과연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제가 요새 주요 재판 결과나 이런 거 좀 잘 맞추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였다면 이 정도 막말이 논란되면요 후보자가 청문회 자리에 못 앉습니다. 그 전에 네. 보통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막말인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국민들, 이 국회의원들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청문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장관에 임명한 게 장관급에 임명한 공무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변창흠 후보자도 저 자리에 앉아서 저는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과거와는 다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기존의 어떤 민주당의 분위기로 본다면 청와대에서도 변창흠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의 아주 특별한 인연 때문인데, 사실 이 김수현 사단이라고 불리는 일부 학파의 핵심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 다음 가는 인사가 바로 변창흠 지명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세종대에서 함께 교수로 근무했던 또 그 기간의 친분이 또 두텁기 때문에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한 변창흠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내막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관측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나 설령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이 되어도 오히려 이것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이어나가는데 두고두고 악재가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고 넘어가는 길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상당히 엄혹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